안녕하세요, 여러분. CS 프로그램 강의 이기석입니다. 기초 제13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제13강에서는 Asymmetric Regression Model, 비대칭 회귀 모형이라는 것을 소개하겠습니다. 대부분의 회귀 모형이 여러분들 13-1에 있는 식처럼 yi equal alpha 플러스 베이타 xi 더하기 ui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요것이 단점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설명 변수가 오르든 상승을 하든 설명 변수 값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yi라는 종속 변수에 주는 영향은 똑같다. 그래서 베타 하나 값이다 하는데 이렇지 않을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기 있는 것처럼 원유 가격입니다. 원유 가격이 하늘을 가로 치솟듯이 갑자기 몇 배로 그냥 하룻밤 사이에 몇 배로 상승할 수 있었죠. 제1차 오일 샥 1973년도에 오일 샥으로 아주 미국 경제를 비롯해 가지고 세계 경제가 큰 리세션을 불경기를 맞았죠. 오일 가격이 치솟는 바람에. 그 다음에 오일 가격이 또 한 번 치솟았습니다. 73년도, 78년도, 1978년도 오일 샥이 또 왔어요. 그래서 그게 제2차 오일 샥인데 이때도 아주 심각한 불경기가 닥쳤죠. 그래서 근데 그러면 오일 가격이 뚝 떨어지면 80년대 중반에 1980년대 중반에 사실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 오일 가격이. 그러면 IPG라나 우리 GDP 같은 이 경제 성장률이 아주 치솟아서 아주 높게 올라가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고용이 되고 뭐 거의 흥청망청 이런 경제가 되느냐? 아닙니다. 그때는 아무리 오일 가격이 떨어져도 그때는 별로 영향 없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뭐 오일 샥이 없으니까 좋은데 그래서 오일 가격이 떨어졌다고 해서 천국이 오는 건 아니죠. 그죠? 그래서 이게 설명 변수의 가격이 오를 때하고 내릴 때하고 이 종속 변수에 주는 영향이 다르다 한다라면 어떤 모형을 써야 되느냐? 우리가 일반적인 symmetric regression 모델을 쓰지 않고 symmetric이라는 말은 잘 안 쓰죠. asymmetric, symmetric의 반대 비대칭 regression 모델을 쓰는 것이 합당하죠. 그래서 이 비대칭 regression 모델은 오일 샥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이 비대칭 리그레션 모델을 쓰기 시작해가지고 아주 공통화됐죠. 이렇게 파퓰러해졌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보다는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많은 리그레션 모델에서 사실은 요 에이시메트릭 모델이 존재한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시메트릭 모델 잘 알아뒀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테스트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다음 모형을 보면 우리 CS 프로그래밍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12강에서 제 12강에서 Structural Change 모델을 배우고 그 모델을 우리가 데이터로 추정하는 방법도 우리가 CS 프로그램으로 배웠습니다. 이 CS 프로그램은 Asymmetric Regression 모델도 Structural Change Regression 모델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 첫 장에 나온 거는 여러분들이 지난 제12강에서도 했던 거, 그래서 IPG를 구하는 거예요. 데이터 IP에서 IPG Industrial Production Growth 해가지고 산업 생산의 성장률을 구했고요. 그 다음에 FIFF는 Federal Funds Rate이라는 이자율로 여기에서 FIFF4가 뭐냐? 4달 전 FIFF가 IPG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더라 해가지고 FIFF 대신에 FIFF4를 썼죠. IPG를 종속 변수를 했을 때 FIFF4가 설명 변수였습니다. 그래서 FIFF4를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asymmetric FIFF4가 설명 변수니까 이제 설명 변수를 어떻게 나눠요? 설명 변수가 올랐을 때, 내렸을 때 이렇게 두 개로 나눠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asymmetric 마대, 기초니까 마대를 위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느냐? FIFF4가 4달 전 Federal Funds Rate 이자율이 5달 전보다 증가했을 때, 상승했을 때는 똑같았을 때, 그래서 여기 if dfiff4 greater than or equal to 0, then do 이렇게 났잖아요. 그래서 dfiff4가 뭐예요? dfiff4는 그 위에 diff fiff4 했으니까 fiff4에서 뭐를 빼?
1차 차분해야죠. 그러면 FIFF4에서 마이너스 FIFF5를 해야죠. 그래서 그게 이제 DIF 괄호하고 FIFF4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디퍼런싱 했다고 DFIFF4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DFIFF4가 뭐예요? 이자율 4달 전 거하고 5달 전 거하고의 차이죠. 그죠? 그래서 그게 0보다 크거나 아니면 같으면 then do FIFF4i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것이 FIFF4 값이 되게 하라. 왜냐하면 i가 increase라고 해서 이제 i를 거기다 썼어요. 그래서 FIFF4i가 있으면 뭐가 있어야 돼? decrease가 있어야죠. 이제 5달 전보다 4달 전 이자율이 떨어졌을 때 FIFF4D가 되는 거지. 그거는 이제 FIFF4 이자율이 올라갔으니까 상승했으니까 이제 D는 0이 돼야 되죠. 우선 FIFF4D는 0이고 그러고 이제 끝나고 else do는 FIFF4 값이 이자율이 4달 전 이자율이 FIFF5 5달 전 이자율보다 떨어졌으면 하락했으면 이제는 FIFF4D가 FIFF4가 되고 FIFF4I는 0이 되고 이렇게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두 개의 데이터 바구니가 만들어졌는데 두 개의 데이터 바구니를 이제 합쳐서 그래서 데이터 all이라고 합니다. merge IP하고 FIFF 해가지고 by month를 기준으로 해서 두 개를 데이터 바구니를 합쳐라는 거고 그러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부터 COVID-19 코로나 위기 이전까지만 데이터를 쓰겠다 해가지고 if MON less than 2009년 0401 3월 달에 끝났습니다. 그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그래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가 이제 그때 끝났으니까 끝나고 바로 그 다음 달부터 4월부터 그 다음에 2020년 1월까지 다 딜리테라 이런 거죠. 2020년 1월 이상이면 그러니까 이후는 다 딜리테라 해서 코로나 위기를 이제 포함을 안 하고자 이렇게 데이터를 지금 딜리트한 거죠. 그러고 넘은 n underscore 해가지고 이제 1, 2, 3, 4 이렇게 그거를 데이터가 있는 시작점부터 쭉 1, 2, 3, 4를 이제 인덱스 넘버를 붙여가지고 나중에 이제 그래프 그리려고 하는 거죠. X축에 쓰려고. 자, 그러면 이제 리그레션 합니다. 프라그렉 데이터 equal all 모델 IPG equal FIFF4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거는 asymmetric regression 모델이 아니라 symmetric regression 모델이죠. 그래서 이걸 하고 비교하려고요. 그래서 130개입니다. 저 데이터 사이즈는. 그래서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부터 코로나 위기 이전까지만 데이터를 쓴 게 130개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델 IPG equal FIFF4I 하고 FIFF4D 그래서 4가 FIF4가 4달 전 이자율이 올랐을 때 증가했을 때 상승했을 때 FIF4 4달 전 이자가 하락했을 때 그 두 개를 다 썼죠. 그러고 테스트 FIFF4I하고 FIFF4D가 D의 파라미터 값들이 같다. 즉 뭐예요? 에이시메트리다 하는 거. 에이시메트리가 귀무가설, 에이시메트리가 없는, 그러니까 시메트리다. 에이시메트리가 아니라 비대칭이 아니라 대칭 리그레션 모델이다 해가지고 이것도 스트럭처럴 체인지 모델처럼 스트럭처럴 체인지가 없다는 게 귀무가설이고 여기도 에이시메트리가 없다는 게 귀무가설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테스트하고자 이제 파라미터 값이 같다고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G 플롯도 했습니다. 플러팅도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IPG 플러팅, 그 짧은 기간에 플러팅도 해보고, 그 다음에 FIFF4 이자율도 플러팅 해봤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다음 세컨 플롯은 PRED 곱하기 star FIFF4 요거는 뭐냐면 PRED가 predicted value 아니에요. CSS에서. 그래서 predicted value P로 이제 아웃풋 해가지고 P로 표시되는 건데 predicted를 PRED로 했어요. 이름을. 그래가지고 FIFF4 설명변수 이렇게 하면 뭐가 나오느냐.
리그레션 라인이 나옵니다. 직선이 나옵니다. PRED라는 게 predicted value라는 게 직선, 리그레션 라인 위에 있는 값들을 PRED라고 세스가 그랬거든요. 하는 게 P라는 표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PRED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그 PRED 스타 FIFF4 설명변수 하면 직선이 나오고 우리가 찾는 리그레션 라인이 나오고 그 다음에 IPG 스타 FIF4 하면 IPG 값들이 이제 찍히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리그레션 라인 주위로 찍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오버레이 하면 두 개의 이 플라팅을 한 판에 같이 겹쳐서 플라테라, 겹쳐서 오버레이 하나의 그 위에다 또 하나 해라 이런 식이죠. 그래서 심볼 1, 심볼 2가 있듯이 그 심볼 1에 PRED 스타 FIFF4는 V는 다수로 하고 그러니까 점으로 하고 I는 조인이고 연결하고 C는 블루 컬러는 푸른색 그 다음에 심볼 2에는 V는 스타로 하고 그 다음에 조인은 할 필요 없으니까 C는 레드 해가지고 컬러는 레드해서 두 개를 한꺼번에 한 2차원에다 플라팅 해봐라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프린트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asymmetry 데이터를 하면 데이터가 좀 헷갈리는 그런 게 있는데 꼭 decrease, increase 해가지고 이게 무슨 데이터지? 이렇게 하면 뭐 어떤 데이터가 나오나 그래서 데이터를 직접 눈으로 보게 그러면 이게 FIFF4D 데이터고 이게 FIFF4I 데이터구나. 그거를 이제 눈으로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서 이렇게 프린팅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들 봅시다. 제일 처음에 프락렉 한 거, 그게 그냥 asymmetry가 아니라 symmetry 모델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보는 모델, regression 모델, simple regression 모델. 거기 보니까 FIFF4의 파라미터 추정치가 마이너스 0.46393, 그 다음에 t 값이 아주 낮아요. 작아, 마이너스 0.63. 그래서 요게 FIFF4에 붙은 파라미터가 0이다라는 균가설을 기각을 전혀 못하죠. 그죠? 그런 얘기는 뭐예요?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는 FI, Federal Funds Rate이라는 이자율이 이제 별 힘이 없네. IPG에 전혀 영향을 못 미치네. 하고 결론을 내릴 수 있죠. 근데 이게 숨어 있는 우리가 진실을 몰라서 이러고 있는 거죠. 이거를 사실은 FIFF4를 두 개로 나눠서 FIFF4I하고 FIFF4D, increase하고 decrease가 서로 다른 파라미터 값이 돼가지고 이게 하나의 파라미터로 하면은 서로 캔슬 아웃 되는 바람에 시그니펀트 하지 않다고 나오지만 사실은 I하고 D를 쓰면 이제 그게 서로 다르고 하나는 시그니펀트 하다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해가지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선 그러면은 파라메라 추정치를 먼저 볼까요? FIFF4 increase를 보니까 0.18297이에요. 이거는 뭐 파지티브 플러스예요. 그럼 이자율이 오르면 같이 오른데 IPG도 오른대요. 이러면 안 되죠. 그 다음에 FIFF4D는 마이너스 2.87486 해가지고 마이너스 값이 되는데 FIFF4I는 파지티브면서 T 값이 0.23이니까 뭐 저 0이라고 해도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기각을 전혀 못하는 거지. P 값이 0.8이 거의 뭐 1에 가까운 아주 이거는 0이다 하는 게 아주 확실해졌고 그 다음에 FIFF4D는 마이너스 2.13, 그러니까 2.87486인데 T 값이 마이너스 2.13이라서 probability 값이 0.03, 0.05보다 작으니까 5%에서도 significant 합니다. 통계적으로 유의하네요. 그 다음에 그 위로 올라갈까요?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Analysis of Variance는 이제 OLS 하면 CS에서는 항상 Analysis of Variance를 이렇게 프린트 해주잖아요. 그죠? 아웃풋으로 결과값으로 해주는데 mean square하고 녹색으로 한 거, mean square하고 마델 보세요. 그 값이 88.86056인가요? 6인가? 6이고 36, 그 다음에 mean square 에라는 36.29180 요 두 개를 분자 분모로 해가지고 나눈 게 그 앞 오른쪽에는 2.45 F value입니다. 그럼 이 F value는 뭐에 쓰는 거냐? 뭐로 이제 사용하느냐?
프로버빌티 값은 0.099고요. 요거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민스퀘어 마델 나누기 민스퀘어 에러를 하면 2.45가 되는데 이 F 밸류는 항상 슬로우 파라미터들, 슬로우 파라미터가 뭐예요? 인터셉트가 아닌 우리 슬로우 파라미터가 몇 개예요? 두 개죠. FIFF4i하고 FIFF4d에 붙은 파라미터들, 이 파라미터들이 모두 0이다라는 귀문가설을 테스트하게 여기다가 F 밸류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민스퀘어 모델을 민스퀘어 에러로 나누면 이게 F 값이 되는데 이 F 값은 뭐를 테스트하는가? 슬로우 파라미터들, 슬로우 파라미터 그러니까 설명 변수가 몇 개 있든지 간에 설명 변수가 우리는 두 개 있죠. i하고 d, FIFF4i하고 FIFF4d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설명 변수가 두 개 모두 설명 변수가 앞에 붙은 파라미터 값들이 모두 0이다는 거를 꼭 이렇게 테스트를 하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2.45는 어디에 테스트하는 거냐? 요거는 파라미터 값들이 0이다라는 거는 테스트해 주는데 그 기각은 하는데 10%에서 기각하죠. 아주 낮은 수준에서 기각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기 아까 설명했듯이 FIFF4i의 t값이 아주 낮았잖아요. 낮으니까 이거는 뭐 0이라고 해도 전혀 기각을 못하는 그런 건데 FIFF4d가 0이라는 거를 기각을 하는데 그것도 아주 뭐 0.001이다 뭐 이걸로 프로버빌티 값이 이렇게 그렇게 아주 낮은 그걸로 기각하지 않아요. 다시 말해서 t값이 아주 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거는 이것들 둘이 한꺼번에 0이다 하는 거를 기각은 하긴 하는데 10%에서밖에 못한다. 그 다음에 우리가 테스트 해가지고 에이시메트리가 아니라 시메트릭 리그레션 모델이다. 이게 규모가설이 그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는 기각하네. 여기 보세요. 그래서 테스트 result for dependent variable IPG 해가지고 numerator degrees of freedom 1, denominator degrees of freedom 127. 그래서 mean square가 이제 있고 mean square들을 이제 denominator, numerator 이렇게 가지고 하면서 나누면 4.50이 되고 f 값이 그 다음에 p 값이 probability 값이 0.0359, 0.05보다 작으니까 95% 신뢰 구간에서도 기각을 하죠. 뭐를 기각해? 여기에 시메트릭 모델이지 에이시메트릭 모델이 아니다라는 거를 기각하니까 우리가 에이시메트릭 모델을 써야 된다. 이 경우에 이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시메트릭 모델을 안 쓰고 그냥 그 시메트릭 모델을 썼더니 t 값이 어땠어요? t 값이 아주 컸죠. 작았죠. 그리고 0이라는 가설을 기각을 못했잖아요. 파라미터가. 그러니까 그거는 속은 거죠. 사실은 에이시메트릭 모델로 하면 이렇게 더 자세하게 또 시그니피컨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데 에이시메트릭 모델이 아니라 시메트릭 모델을 하니까 우리가 속은 거다 하는 거하고 같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에이시메트릭 모델도 매번 한번 생각해보고 그 모델을 활용하는 것도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보라고 IPG가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 IPG 값은 마이너스 쪽에서 이제 시작을 하네요. 그죠?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이제 정상화되는 거죠. 그죠? 0을 중심으로 아니면 한 1, 2%에서 이제 미인 값으로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FIFF4 이자율을 보면 코로나 전에 벌써 오르기 시작했어요. 그죠? 쭉 그러다가 코로나 2020년 1월 이전 값들이죠. 이거는 1월 이전 값이니까 맨 마지막에 1월 달 값이고 그 다음에 2019년 12월 달, 11월 달, 뭐 10월 달 이렇게 가는데 맨 마지막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는 거 보면 이제 올라갔다가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 보면 그때 벌써 코로나 위기가 벌써 시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자율이 FIFF4 4달 전 이자율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벌써. 네. 요거는 이제 오버레이해서 플랫한 거죠. 블루 직선은 회기식 라인입니다. 요게 마이너스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0.46393 그래서 저 오른쪽으로 내려가죠. 그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값이고 기울기가 그 다음에 레드 스타들은 IPG 스타, FIFF4 요것들을 플랫한 거죠. 그죠? 그래서 레드로 해서 잘 보이죠, 눈으로. 그리고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글로벌 파이낸셜 크라이시스 이후에는 여러분들이 봤듯이 거의 0에서 거의 0에 있었잖아요. 이자율들이 0에 가까이 쭉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샘플들이 0 가까이, 그 다음에 이자율이 FIFF4 값이 거의 0 가까운 곳에 있었으니까 거기에 빨간 점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블루 점들도, 다수를 표시한 점들도 거의 거기 있죠. 그죠? 그리고 거기서 FIFF4 값이 2보다 더 큰 값으로 가는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를 보면서 FIFF4하고 predicted value of IPG 그 직선의 식 요것이 우리에게 주는 인포메이션도 한번 보라고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게 플랫 해놨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이터들을 프린트 해봤습니다. 여기 보듯이 proc print data all variable들은 mon, mon, IPG, FIFF4, DFIFF4, FIFF4I 하고 FIFF4D 요것들의 일부를 이제 프린트 했는데요. 요 데이터들이 프린트 된 거를 보면 여러분들이 FIFF4I하고 FIFF4D가 어떤 데이터들인지 어떻게 셀렉션이 됐는지를 다시 한번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처음 보면 FIFF4는 0.16입니다. 그 다음에 DFIFF4는 마이너스 0.23이에요. 그러니까 0번째 요 전에 있는 데이터가 이게 있겠죠. 그래서 FIFF-D 그 디퍼런스를 한 것이 마이너스 0.23이니까 FIFF4I는 DFIFF4가 마이너스 값이니까 0이 돼야 되고 FIFF4D decrease는 0.16 FIFF4 값을 그대로 갖죠. 그 다음에 두 번째도 FIFF4가 0.15네요. 그래서 DFIFF4는 0.15에서 0.16을 빼니까 마이너스 0.1이고 그래서 FIFF4I는 0이 돼야 되고 FIFF4D는 0.15 FIFF4 값을 그대로 갖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DFIF4가 플러스네 0.07 그러니까 I가 FIFF4I는 0.22가 돼야 되고 FIFF4D는 0이 돼야 되고 그래서 보면 DFIF4 값이 마이너스일 때 FIFF4D 값이 나왔잖아요. 그 나온 값들이 우리가 리그레션을 돌려서 봤더니 FIFF4I는 별로 시그니피컨트하지 않았고 FIFF4D 값, 요 데이터들이 시그니피컨트 했어요. 그죠? 파라미터는 마이너스 2.87인가 그렇게 나왔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0.16, 0.15 이런 데이터들이지만 이제 이거를 부풀려 가지고 이자율 자체가 아주 뭐 0에 가까운 이자율이지만 여기서 1%를 이제 이자율이 오른다 한다면 2.87%가 하락한다. 뭐가 IPG의 성장률이 2.87% 하락할 것이다 라는 그런 리그레션 결과를 우리가 얻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FIFF4I하고 FIFF4D 값을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이런 데이터들이 이 마이너스일 텐데 뭐 하락했으니까 마이너스가 아닌가 그게 아닙니다. 이자율은 마이너스를 뺄 수가 없으니까 이자율은 그대로 FIFF4 값인데 그 4 값을 어떻게 나눴죠. 이자율이 올랐을 때하고 내린다라고 그래서 내리고 오르고 한 것들을 따로 이렇게 데이터로 만들어서 리그레션을 돌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이 I하고 T를 이렇게 안 나누고 FIFF4를 그냥 설명문서로 썼을 때는 전혀 이자율이 IPG에 영향을 못 미치는 파라미터가 0이라는 가설을 기각을 못하고 있었지만 FIFF4I하고 FIFF4D로 asymmetric regression 모델을 사용하면 이게 significant한 이 베리언스를 우리가 설문요소를 우리가 따로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값어치는 이거에 우리가 asymmetric 모델을 배운 이유는 이런 겁니다. 그냥 asymmetric 모델을 안 하고 하면 뭐 이자율이 별 상관없어 소용없어 이러는데 아니구나 이자율이 아직도 있다 이자율이 IPG에 영향을 미치는데 어떤 부분적인 데이터만 이자율이 IPG에 영향을 미치고 있구나 이렇게 에이시메트리로 만드니까 이렇게 시그니피컨트한 결과가 나오는구나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의외로 여러분들이 에이시메트릭 모델이 상당히 자주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에이시메트릭 모델도 여러 번 해보세요. 예, 그러면 이런 결과를 얻어서 좋은 결과로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리그레션을 했다 이런 칭찬을 받을 겁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려요. 여러분들 고맙습니다.